독립된 미사일인데 요것도 장착하고 있다. 북한 최초로.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도 똑같이 만들지 못해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왜 잠수함에 쓰는 미사일들을 왜 배에다 넣을까? 잠수함이 뭔가 문제가 있다. 빨리 발사하고 빠르게 쏠 수 있다. 이게 좀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인 부분인데, 저의 핵심적인 이 최연함의 위협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정은이 쏴라고 명령하면 그 즉시 쏠 수 있다. 기자님, 오늘은 그 전쟁사 말고 좀 무기 쪽으로 좀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뭐 어떤 무기 다루면 좋을까요? 네, 저 여러 가지 아이템을 생각해봤다가 이거 역사에 남은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랑도 밀접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로 최현호라는 북한 구축함, 이게 얼마 전에 다들 아셨겠지만 나온 것도 놀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가셨어요. 이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요 왜 갖고 왜 나왔고 그 다음에 얼마나 위협적이고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이것까지 좀 흥미 위주로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최연호함, 요거 제가 이름은 생소한데 그 얼마 전에 북한에서 짐수가 배가 만들어졌는데 기울어져서 넘어져서 침몰한 그 배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배는 최현호는 아니고 최현호 2번환인데 기본적으로 해서 배는 급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생긴 배를 여러 척 만드는데 이름은 다 다르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함, 뭐 세종대왕함 이렇게 하는데 같은 이지스함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그 이름이 붙이기 전에 정확하게 이름 붙인 날에 그 좌초가 돼가지고 이미 저 용궁 구경을 갔기 때문에 원래 김책함이라고 불러야 되지만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불리지 못할 그런 이름을 가지고, 반면 최연급 구축함 1번함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용 시험 중에 있고 실제로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게 또 북한판 이지스함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일단은 최연호함의 등장 배경과 북한 내부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북한이 그 함정에 부르는데 좀 원칙이 우리나라랑 달라서 우리나라는 도산 안창호함, 세종대왕함, 함으로 붙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황금 명판으로 최현호라고 붙였어요. 이게 북한의 고속함이나 역사적인 이름이 붙이기 때 소년호 이런 식으로 호를 붙여가지고 그런 건데, 문제는 제 친한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군사 전문가분 성함이 최현호님이 계신데 네. 요새 고통을 받고 있고, 원래는 그래서 최현까지가 이름입니다. 최현급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북한은 최현호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병칭으로 하면 최현급 구축함 1번함 최연함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엄청 거대한 뭐 그 아주 삐까뻔쩍하게 무슨 동상과 글씨를 썼는데, 이 최연이라는 사람은 이제 북한 빨치산 출신으로 뭐 자기 말로는 자기네들 말로는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한 영웅이다 이러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 배들은 우리 역사 속에서 위인이나 영웅들을 많이 썼습니다. 세종대왕님이라든가 충무공 이순신, 도산 안창호, 윤봉길 의사 뭐 이런 걸 하는데, 북한은 이 아무래도 이제 걔네들 주장한 거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다. 옛날에 그 뭐 고구려라든가 신라 이런 거랑 관계없다. 이런 걸 주장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기껏해야 빨치산이나 뭐 김일성 측근 이런 쪽으로 분석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나라의 정통성의 차이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튼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에 진수된 이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만들었을 때 이제 남포조선소에 있는데,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연함의 그 뒷부분에 최연의 그 동상이 있는 거에다 헌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러면서 우리 국가 자위력의 새로운 상징, 핵전쟁 억제를 한 구성 부분, 다목적 작전력이 있는 위대한 전투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쉽게 말해서 기존의 북한 해군이 없었던 것들을 그 기능 자체를 한 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엄청난 전투함이라 선전했고,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놀라운 게, 기자님, 그 김일성 국방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있어요.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빨치산 영웅들에 대한 신화가 정말 중요한 게 북한의 그 역사랑 정통성이고, 그 중에서도 지금 최연이 지금 별 4개로 지금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 영웅인 거예요. 그게 대해서 크게 이제 잘 표현하고 있고, 이 이후에 김책이라든가 기타 뭐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과 같이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세종대왕님 뭐 아니면 뭐 도산안창호님 이런 역사 속 위인 뭐 광개토대왕 이런 거랑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굉장한
그 배만 봐도 약간 기존에 봤던 북한 배랑 좀 달라 보여요. 네, 기존의 북한 해군의 전력들은 척수로서는 대한민국보다 이제 많지만 대부분 다 1,500톤 이하의 소형함입니다. 배의 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군 기준으로 500톤 이하는 소형함, 그러니까 뭐 고속함 이렇게 부르고 2,000톤급 이하는 호위함, 그다음에 2,000톤급 이상은 구축함, 그다음에 10,000톤 이상까지 되는 군함까지 있고 우리나라 최고의 군함이라 할 수 있는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11,000톤이에요. 근데 북한 해군은 1,500톤 넘는 배들 전투함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북한 해군 역사상 가장 큰 전투함 약 5,000톤으로 추정되는데 길이가 140m 이상이고 배수량이 5,000톤 이상인데 요거는 한국 해군의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과 비슷합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은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청해부대 아덴만 작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소말리아에 해적을 퇴치하러 갈 때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파견시키고 아덴만의 연명 작전이라 해서 우리가 이제 해적에 납치된 우리 국민들을 구할 때 쓰인 배도 이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입니다. 해외에 나갈 수 있고 원양 작전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6척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이런 게 한 척도 없다. 이번에 처음 생긴 거고 그래서 과무장 수준의 미사일을 탑재해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8종류 106발의 미사일을 제가 집계한 바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대체로 다 전문가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게 아니 배에 뭐 무기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안 좋은 거예요? 과무장 뭔가 과하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 과무장에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 실제적으로 이 정도 숫자 된 무장은 사실 10,000톤급 전투함도 이 정도의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해군이 좀 과무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미국 해군에 비해서 뭐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9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때 우리는 128발을 탑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와 너네들 많이 실는다 했는데 북한은 그걸 더 뛰어넘은 거죠. 뛰어넘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각각 기능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 척 한 척을 만드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몰빵을 했다. 이거고 요것이 뒷부분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북한 해군이 과욕을 불러와서 스스로 자폭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미사일이 뭐 106발이나 들어간다. 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미사일들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주자면 VLS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필요합니다. VLS가 뭐냐면 옛날의 미사일들은 눈에 보이는 발사대 같은 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바닷바람도 맞고 그 노출이 되니까 레이더에도 잘 탐지되고 이래서 수직 발사대를 맞춰서 한 밑에다 숨겨두는 게 현대 구축함입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구축함들은 이런 게 다 일반적으로 있는데 북한은 이런 수직 발사대를 갖춘 군함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일단 우선 처음에 보면 전방에 32발의 미사일은 북한판 토르 미사일이라는데 토르가 무슨 미사일이냐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라든가 항공기를 요격할 때 쓰는 그거랑 거의 비슷한 크기의 미사일들을 36발 그리고 그 뒤에는 신형 초음속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막 제트 엔진으로 날다가 마지막에는 갑자기 분리돼가지고 로켓을 발사하면서 이제 쏘는 이런 것들이 12발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서는 그 핵무기를 탑재한 걸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금성이라고 부르는 대한미사일 이런 것들이 요 지금 판넬 같은 데 숨겨져 있고 요 왼쪽에서 보면 북한판 스파이크 NLOS 미사일 16발이라고 하는데 이 미사일은 무슨 미사일이냐면 우리가 서북 도서를 지킬 때 북한 해군의 함정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제 미사일이 스파이크 NLOS 미사일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직접 조종사가 미사일을 마치 드론처럼 조정하면서 적게 밝게 명중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배들을 공격할 수 있는 소형 미사일이거든요. 이것과 거의 비슷한 성능의 미사일들을 갖췄고 이 뒤에서는 또 대한미사일, 그 다음에 핵순항 미사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북한판 SLBM이라 불리는 KN-23 해상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KN-23 해상형인데 KN-23은 우리나라 현무2랑 비슷한 미사일로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군에서 많이 막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수출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요거를 잠수함용으로 발사용으로 개조한 게 김군옥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잠수함에 쓰는 미사일을 요 배에 얹은 것이죠. 이게 왜 얹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제 차차 해갈 것이지만 합계 종류가 108발 거기다가 요 뒤에 보면 CIWS라고 하는 특수한 미사일 기관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메인 컴퓨터나 배가 막 그 공격해서 불이 타는 와중에서도 혼자 작동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게 된 독립된 미사일인데 요것도 장착하고 있다. 북한 최초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슈고 보통 이런 것들을 절반 이하를 장착하는 게 일반적인 전투함이고 어떤 일본 같은 경우에 이 5,000톤급
최연함과 비슷한 구축함은 미사일을 32발밖에 싣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과무장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기자님 지금까지는 북한이 저런 배를 만들지 못했던 게 기술력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랬던 거예요? 둘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최연함에 대해서 어디에서 들어 기술을 받는가 여기에 많은 추측이 있긴 한데 이제 러시아제나 중국제 군함과 비교했을 때 사실 비교 대상이 없고 이상하게 우리나라 이지스함이라든가 우리나라 구축함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해킹을 해서 막 이걸 빼내온 거 아닌가 이런 썰을 많이 푸시는 분도 있는데 그 USB 자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런 배 같은 자료를 그대로 만들 능력은 없고 왜냐하면 장비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도 똑같이 만들지 못해요.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반도체 이야기를 하자면 TSMC 설계도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뭐 중국이나 아니면 러시아나 이런 데서 복제 생산 못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이제 그걸 만들었다는 게 좀 대단하긴 한데 대신 소갈맹이는 어떤지 지금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검증이 안 된 무기체계들이나 검증이 안 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요게 현실적으로 정확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몇 가지 보이면 아주 자세히 보이는 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일반인들 보실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요 페인트 덧칠하는 거 이게 페인트 덧칠한 게 보이시죠?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런 배 이 정도의 성의를 보이는 건 정말 놀라운데 은근히 이렇게 덧칠을 하거나 뭔가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 것들이 약간 많아요. 이상하네요. 약간 이상하죠. 예. 이게 단순히 색칠이 뭐 청소를 잘못했다 이런 게 드는 게 아니고 건조 도중에 뭔가 삐꼬가 나서 유튜브 용어로 치자면 다시 덧칠을 했거나 덧붙인 것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도 참 이 북한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탑재된 미사일들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핵미사일, 특히 전술핵 탑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사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일까요? 네, 지금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술핵 탑재 이전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북한 최초의 그 다층 방공 체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가 계산해 본 바로는 잠수함 공격 미사일이 8발, 그 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40발, 대공 미사일이 52발, 지상 공격 미사일 22발이고 요 중에 지상 공격 미사일 중에 전술핵이 탑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배랑 비행기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최연함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화력면에서는 이런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북한판 천궁이라고 할 수 있는 신형 대공 미사일을 별지라고 부르는데 요 발사 장면을 공개를 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천궁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앞서 말한 듯이 여러 종류의 대공 미사일을 갖추고 있어서 1차 공격이 실패하면 2차 공격하고 2차 공격이 실패하면 3차 공격하고 이런 3중 이상의 대공 방어망을 가진 게 원래 우리 이지스함 정도에서 가능한 걸 이거 최연함이 구현을 했다는 거. 그래서 공격하기 어렵다. 그리고 배로 이걸 공격하기도 어렵다. 이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맨 뒤에 있는 10발의 함대지 탄도미사일. 위치로 치면 지금 김정일 무릎 꿇은 요 앞에 있는 요 부분 통째가 미사일 발사대인데 원래 요게는 헬기를 집어넣습니다. 헬리콥터 경락고를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설계인데 그거를 다 없애고 미사일로 채워 넣었어요. 요게 설치된 미사일은 이제 전술핵 탄도라 불리는 화산 31을 탑재한 KN-23 해상형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죠. 왜 문제가 있냐면 왜 잠수함에 쓰는 미사일들은 왜 배에다 넣을까? 요게 있는데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이탈리아가 예전에 딱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60년 전에. 왜 그랬냐? 미국이 핵미사일을 공유를 해주는데 잠수함용 핵미사일을 공유해줬는데 이 잠수함만 탈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순양함에다가 그 미사일을 얹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로 이런 식의 시도를 한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잠수함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한 썰은 천천히 풀어나갔지만 김군옥 영함, 뭐 SLBM 잠수함을 가져가지고 막 탐지가 어렵다, 막 이런 식으로 호들갑을 떤 적도 있는데 이게 좀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배에다가 얹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외에도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순항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제트 엔진에 타는 비행기 같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실제로 탑재를 하는데 이게 토마호크 같은 것도 있는 토마호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미사일을 탑재해서 화력만큼은 우리가 긴장할 만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자님 그 전술핵 탄도 화산 31 이제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배에서 전술핵을 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배가 우리나라 가까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딱 쏘면은 우리 지상에서 쏠 때는 뭐 미리 탐지가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상에서 쏠 때는 사실 TEL이라고 해가지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그 TEL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 부분 갖추기 때문에 대응이 가능하고 배 같은 경우에도 배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길이가 140m니까 인공위성으로 잡기는 어려워요. 지금 우리 기술로 대신에 그 해상 초계기라 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P8 포세이돈 이런 비행기로 쉽게 원거리에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빨리 발사하고 빠르게 쏠 수 있다. 이게 좀 우리나라한테 위협적인 부분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잠수함에서 만약에 김군옥 영웅왕 같은 잠수함에서 SLBM을 탑재한다 이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잠수함에는 우리가 잠수함 찾기도 어렵지만 북한도 그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려워요. 통신을 해서 발사 명령을 해야 발사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잠수함에다가 발사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특수한 전파가 필요한데 이 안테나가 30에서 40m입니다. 엄청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2개소의 비밀이 있는데 말이 비밀이지 가까이 가면 너무 높아서 사실 다 보여요. 네.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격에 취약하다. 그래서 통신 안테나 같은 거를 어떻게 숨기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잠수함에 명령을 내린 것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야, 명령을 했는데 안 쏘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데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럴 염려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양한 무전기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도로 어쩔 수 없이 최연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후방에 이 화산 31형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판 KN-23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의 핵심적인 이 최연함의 위협적인 모습 같은 경우에는 결국 김정은이 신뢰할 수 있는 전술핵 투발 수단을 가졌음으로써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쏴라고 명령하면 그 즉시 쏠 수 있다. TL 같은 그 지상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그 지하기지에 잘 숨겨져 있다가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운전을 해야 해요. 근데 그 TL을 실제로 보시면 엄청나게 큽니다. 거의 30m 가까이 된 길이라서 그게 움직이는 걸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개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배에서 쏠 경우에 뭐냐, 준비 시간이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격을 하기 위한 핵 투발 수단으로서 위협적이고 다층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북한 배 중에서 제일 요격하기 힘든 배인 건 맞아요. 그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책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보다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북한의 핵무기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